아줌마가 다 된 나이에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저 또한 부동산 일을 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창피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내가 겪었던 경험 중의 일부이고 또한 가명으로 처리되어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 여기에 한번 사연을 남겨볼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시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쉬운 2살 정도 된 나이였는데 남편이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나오게 되니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평생 회사 일만 해오던 환갑이 다 된 남편이 막상 늙은 나이에 회사에서 나오면 앞으로 뭘 하겠어요. 이제껏 결혼하고 나서 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앞으로 남은 여생은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파출부에, 청소부에, 식당 설거지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더군요. 대부분 저런 일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서 아줌마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으로 향했지요. 부동산을 운영하던 중개인의 나이는 저보다 10살 많은 60대였는데 뭐 우리 남편 나이와 엇비슷한 정도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해서 왔다고 하니까 일은 어렵지 않다며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나름 있어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어딜 가면 인상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처음 보는 손님에게 집을 보여주는 일이 어쩜 제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여기서 일한 지 어느덧 2달쯤 지날 무렵 이제는 제가 차를 운전하여 손님에게 직접 집을 혼자서 보여줄 정도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큰 건이 있어서 부동산 사장은 외근을 나갔고 저 혼자 부동산에 남아서 컴퓨터를 보며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인터넷 광고 보고 연락드린다면서 여기 매물로 올라온 그 집 아직도 있냐고 물어보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참 진중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는 느낌이 강했답니다. 저는 아직 그 집 있다고 말하며 부동산으로 오시면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하니 오늘은 시간이 안 되고 내일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어느덧 내일이 찾아왔는데 어제 전화를 했던 중년 남자분이 부동산으로 쓱 들어왔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어요. 저는 워낙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니 뭐 예전에 한번 봤던 사람인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중년 남자분이 저에게 민숙이 아니냐고 하지 뭐예요. 저는 순간 놀라서 제 이름이 김민숙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냐고 하니까 저보고 그대로라면서 나이만 먹었지 아직 그대로라며 반가워하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 이 남자 어디서 많이 봤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오래전 제 첫사랑의 친구였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절친한 친구가 우연히 제가 일하는 부동산으로 온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생각이 나서 너무나 반갑다고 말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아는 분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알던 친구라고 하니까 그거 참 신기하면서 반가운 인연이라고 말하며 아는 분이고 하니 오늘은 저보고 집을 직접 보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움도 잠시 자세히 보니 저와 같이 50대 중년이 된 태석이는 참 멋진 중년이 된 듯 싶었답니다. 보니까 차도 외제차에 옷도 명품 같았고 정말 너무나 고급스럽게 변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제서야 알아본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럽게 다가오는지. 저는 이 나이에 부동산에서 일이나 하고 오래전 첫사랑의 친구였던 태석이는 성공한 CEO의 모습으로 변해 있으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 싶었답니다. 저는 오래된 제 차로 안내해 태석이를 태우고 집을 보여주기도 참 난감해 하고 있었는데 태석이가 저보고 그러지 말고 자기 차에 타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태석이 차에 올라탔는데 제가 보여줄 집 주소를 말하니까
내비에 주소를 찍는가 싶더니 다른 곳으로 차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 어딜 가는 거냐고 하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길래 저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오늘 너가 보여주려고 하는 집 그냥 보지 않고 믿고 거래하겠다면서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하지 뭐예요. 순간 놀라움과 함께 얘 정말 많이 성공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보여줄 곳은 아파트였는데 그래도 시세 7억이 넘거든요. 그런 곳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덥석 사겠다고 하는 게 너무 멋지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면서 태석이는 저를 태우고 참치 횟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단골이라는 듯이 자기가 자주 먹는 걸로 갖다 달라고 하니 알아서 그때부터 참치회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평생 보지 못한 고급스러운 요리 같았답니다. 저는 놀라서 이게 비쌀 텐데 그냥 간단히 커피 한잔 하면 된다고 말하니까 어딜 그렇게 하냐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런 대접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내 첫사랑의 친구였던 태석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 첫사랑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길래 갑자기 옛 생각이 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둘은 한 잔, 두 잔 술을 나누어 마시며 어느새 태석이는 많이 취했는지 비틀비틀 거리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자기가 더 많이 좋아했던 거 알고 있었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저를 좋아했다면서 죽은 제 첫사랑인 진모와 함께 있는 저를 보면 언제나 진모에게 질투를 느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둘 사이를 응원하기보다 당시 헤어지기를 바랬다고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 알았더라면 난 충격이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공한 CEO 같은 모습의 태석이가 나를 좋아했었다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았답니다. 그리고 순간 내가 지금의 남편이 아닌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 태석이와 사귀었으면 내가 얘랑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태석이가 저보고 오늘 가계약금이라도 나한테 미리 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태석이는 끝끝내 아니라면서 일단 가계약금을 제가 갖고 있으라며 제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덥석 보내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면 오늘 부동산 사장에게 건수 확실히 했다는 증표는 됐을 거라며 오늘 즐거웠다고 하며 차를 타고 가려고 하길래 저는 태석이 등을 치며 한 소리 했어요. 술 취했으면서 어딜 차를 몰고 가려고 하냐며 대리 부른다고 하니까 태석이는 아차 했는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리를 불렀고 드디어 대리기사가 왔는데 태석이가 저보고 뒷자리에 같이 타고 가자고 하지 뭐예요. 가는 길에 내려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태석이 차 뒷좌석에 태석이와 나란히 가고 있는데 태석이가 하는 말이 아까 보여주려던 아파트 지금 이 근처 아니냐며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볼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보여주기도 뭐하고 해서 당연히 봐야 한다며 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쉽게 결정하며 나 생각해서 그냥 계약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근처니까 한번 보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대리기사는 돈 주고 먼저 가라고 하고 태석이와 단둘이 오늘 보여주기로 한 아파트에 들어섰어요. 시간이 어느덧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태석이에게 집을 보여주니 대충 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취기가 오른다며 바닥에 픽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저는 놀라서 태석이를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태석이가 내 팔을 휘어감으며 그만. 저는 태석이와 그렇게 그 빈집에서 함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태석이에게 하루아침에 마음이 가버린 제 자신이 싫었지만 그냥 저도 태석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하루이다 보니
그냥 기분이 마냥 좋았어요. 그렇게 취한 것 같은 태석이도 나와 그 빈집에서 2시간을 함께 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든 건지 이내 대리를 직접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가겠다며 갔고 저도 택시를 타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태석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 날짜는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좋겠냐고 하니까 내일도 가능하냐고 하길래 지금 빈집 상태니까 내일도 가능하고 당장 입주도 가능하다며 빠른 입주 원하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집 누가 사는 집이냐고 물어보니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가끔 쓰려고 한다고 하지 뭐예요. 그리고 얼마 뒤 태석이는 그 집을 계약했고 가끔 저는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남편은 제가 좀 수상했는지 대체 부동산 일은 언제 그만두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이 일 돈도 많이 벌고 한다고 말하니까 자신이 다시 일 시작한다며 그만두라고 말하지 뭐예요. 뭔지 모르게 남편이 제가 태석이와 만난다는 걸 눈치챈 기분 같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태석이와 계속 만남을 가졌고 급기야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당연히 태석이가 날 좋아하니까 태석이도 지금의 부인과 이혼하고 저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참 미련하게도 말이죠. 하지만 태석이는 예전에야 절 좋아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제서야 들더라고요. 그걸 뒤늦게 깨달은 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태석이와 만나지도 않았고 태석이도 더 이상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늦은 나이에 다른 여자랑 재혼했고 저도 지금 재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때 태석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때 태석이와 만난 걸 후회하진 않고 있네요. 부동산 일을 하며 태석이를 만난 건 제 일생에서 가장 우연한 순간이라고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련하게도 한 번쯤 태석이를 다시 또 우연히 보고 싶답니다.